안녕하세요. 에듀라이크 플러스 김윤기 학수 설계사입니다. 2부에서는 지난번 영상, 저희 초반 영상인데 교육계 핫이슈 총정리 파트 2에서 설명드렸던 그 청소년 지도사 3급 폐지 확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어서 이한빈 학습 설계사님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지금 3급 자격증, 그러니까 가장 낮은 급수가 폐지가 될 거다라는 내용만 전달을 드렸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공문 같은 게 이제 학자은행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기준으로 제일 첫 상단에 이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. 거기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신데요. 제가 좀 중요 포인트들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, 일단 자격증이 폐지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바뀐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, 그리고 변경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, 현재 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급이 가장 낮은 자격입니다.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급수별로 특정 자격을 갖춰야 되고, 자격을 갖춘 사람이 1년에 1회만 진행되고 있는 필기시험과 그리고 실기시험, 면접시험, 이 두 과정을 진행 후, 그리고 자격 수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발급을 받게 되는데요. 지금 이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2급이랑 3급을 가장 많이 취득을 하세요. 3급 같은 경우는 전문대졸 학력을 취득하신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. 필수 과목 총 7과목을 들었을 때 필기시험을 면제를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4년제 대졸자 분들이 똑같이 학점은행제로 8과목, 필수 과목 8과목을 들었을 때 필기시험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왜 좀 핫이슈가 되냐라고 한다면은,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지금 필기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. 근데 그 반면에 실기시험은 이게 매년 지금 합격자 그 퍼센테이지를 좀 추려봤을 때는, 그러니까 평균 70%에서 좀 많이 나올 때는 80% 정도로 합격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. 그러니까 필기시험만 어떻게 좀 해결을 잘하면 실기는 그냥 통과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죠. 그래서 그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국가 자격 부분 중 하나인데 좀 취득하는 게 너무 좀 수월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취업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취업이 되나요?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약간 좀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돌다 보니 좀 변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던 차에 지금 변동된 거죠.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게 지금 현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바뀐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지도사 3급은 폐지가 지금 확정되었습니다. 그래서 3급은 폐지가 되고, 지금 2급과 1급 이렇게 두 개의 자격으로 이제 운행이 될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. 거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, 2급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급수 자격증이 되는데, 이게 좀 변경사항이 생겼어요. 2급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래 시행 전에는 특정 자격을 갖추고 시험,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봐야 이제 자격 취득이 가능했는데,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없어집니다. 시험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실습이라는 게 생겨요. 그래서 2급이 4년제 대졸 플러스 필수 과목 8과목이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한 과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4년제 대졸 플러스 실습 과목까지 포함한 총 9개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습이 이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바뀐 부분은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실습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요? 이게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는데요.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공지사항만 체크를 했을 때는 실습은 청소년 기관, 관련된 기관에서 총 130시간의 실습 수련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. 사회복지사 실습이랑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보통 사회복지사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센터가 다양하게 있잖아요. 거기로 가서 이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을 좀 도와드리거나 사무적인 일을 도와드리거나 이런 형태였다고 한다면, 아마 청소년 지도사 실습 또한 그 청소년 수련 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회 같은 것도 참석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걸 같이 도와주거나, 아니면은 업무 같은 거를 준비하는 거를 같이 도와주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.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하루에 8시간, 주 5일 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일단 공지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좋은 소식 하나는 직장인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에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공지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130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된다
거를 평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진짜 사회복지사랑 좀 많이 비슷해졌네요. 네. 그러면 만약에 이전에 그 교과목들을 다 이수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?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자격증을 2027년 전에 못 따면 어차피 27년 넘어가서는 실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기시험, 실기시험을 안 보고 실습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직장인분들이시다 보니까 한 학기에 130시간을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거를 차라리 실습이 나오기 전 지금 24년, 25년, 26년까지 미리 취득을 해두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. 그 부분은 또 사회복지사랑 또 다르네요.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 과목이라도 들었다면은 국법 대상자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한 과목 이상을 수강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바뀐 법으로 됐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.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시간 투자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봤을 때는 또 2급으로 따는 거니까 좀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해두면 실습을 안 해도 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3급 또는 2급 준비할 때 현행이랑 그다음 변경 후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? 우선 현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급과 3급 같은 경우는 각각 필수 과목 이수가 2급이 8개 그리고 3급이 7개 이렇게 이수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한 학기만에 이수가 가능해요. 그러니까 15주 과정으로 이수가 되기 때문에 그 10월 초 기준으로 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려면은 그래도 한 6월 개강반으로 시작을 하면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그 커버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제 현행에서 바뀌게 되면은 과목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돼요. 그러니까 한 학기에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기준이 지금 학점은행제에서 8과목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9과목으로 늘면 2학기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2학기로 늘어나게 되면 일정 조율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아직 정확한 공지가 된 건 없긴 하지만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선이수 학점 이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. 쉽게 말해서 실습을 하려면은 이런 과목들을 이수해야 실습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걸리게 되면 실습을 나가고 싶어도 과목 이수가 안 된 상황이면 실습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좀 유력하게 보는 거는 지금 2급의 8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습이 가능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 8과목에 대해서는 그 1학기에 시작을 해서 먼저 이수를 해주셔야 돼요. 그 기준이 3월반으로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3월반으로 시작을 해서 6월 중순쯤에 종강을 하고 그러면 한 학기 8과목 이수가 되잖아요. 이수한 이후에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시 6월 중순반으로 이어서 바로 실습을 시작해야 그 아까 말씀드린 10월 서류 제출 기간에 2학기 과정 시작해서 끝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반으로는 들어가야 2학기 과정에 9과목 이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있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.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신청 과목들이 무조건 3월에 열리고 6월에 실습 과목이 열리는 기준인데 만약에 안 열리는 거를 고려했을 때 1학기에 8과목을 이수했는데 6월에 안 열려요. 그리고 7월에 열리면은 그분은 그 한 과목 때문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.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2027년이 딱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하면 좀 더 일찍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. 그렇겠네요. 어차피 지금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학기 자체가 기준 자체가 15주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10월 초 첫째 주 혹은 둘째 주 정도까지는 최소한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땐 일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6월 초나 아니면 6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실습 과목을 신청하면서 선입수 과목에 대한 증명서도 또 내야 되잖아요. 그게 만약에 끝나 있는 상태가 되려면 3월반도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여유 있게 가려면 1월반 정도가 되겠네요. 2월반 정도도 타이트하고 3월반은 거의 문 닫고 들어가야 되는 수준.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확실히 좀 청소년들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청소년 상담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격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국가 자격증이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서둘러서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희 2부는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그걸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